안녕하십니까. 전국방송의 홍광철입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은 정확히 말하지 못하겠고요. 강땡땡님 2만원, 20만원 보내주셨고요. 안땡땡님께서 5만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자분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진실한 북한 이야기들을 전달하도록 하고, 또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우리 아기도 잘 키우고 우리 아기가 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적은 노력이나마 다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에서는 가정폭력이 만연하고 간부들이 위력 성추행과 성폭행은 공권력이 방으로 지속 확산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여성 인신매매가 북중 국경 지역에서 이루어져서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성적 노예로 전락되어 왔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일부 탈북자들이 허위 증언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북한에서의 성평등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성평등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간부들이 직위를 이용한 성폭행 행위들은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북한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제가 겪어보았던 일들을 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북에서의 성평등은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 법령이 발표됨으로써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는 아동권리보장법이, 그리고 또 여성권리보장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7호와 1309호로 각각 제정 공표되었습니다. 여성권리보장법은 여성들이 권리에 대해서 밝히는 법령입니다. 북에는 이외에도 헌법, 그리고 인민보건법, 노동법, 가족법 등에서 여성들이 권리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그리고 산은 타가소와 유치원망리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법 제18조에서는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권리보장법 제28조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을 받을 경우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는 직종이나 부서를 제외하고는 성별 또는 기타 결혼, 임신, 해산 같은 것을 이유로 여성을 받지 않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여성을 받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 부분이 여성 불이익과 노동에 불과한 여성의 연령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한하고 있는 거죠. 또한 여성권리보장법 제31조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같은 노동에 대하여 여성에게 남성과 똑같은 노동보수를 주어야 한다.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이며 생활비를 전액 지불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 6시간 노동하고 8시간 일한 노동자와 똑같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15년 6월 30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성권리보호법을 수정했습니다. 이때 수정된 그 조항이 뭐냐면 한 개 조항만 수정을 했거든요. 제4장 노동의 권리, 여기서 제33조 산전산후휴가의 보장입니다. 제33조에서는 국가적으로 여성 근로자에게는 정기 및 보충 휴가 외에 군속 연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 휴가를 준다. 산전산후 휴가 기간에는 여성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전에는 산전 60일, 산후 90일로 총 150일이었거든요. 산전산후 휴가가. 그런데 이 수정 휴가 이후에 총 240일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인민보건법 제14조에서는 환자 및 산전산후 휴가를 받는 여성과 그 부양가족들에게 식량, 보조금,
분배 몫을 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업원이 직업병을 앓거나 작업 과정에 부상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둘째, 병치료를 받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셋째, 임신, 산전, 산후, 휴가, 어린이에게 젖 먹이는 기간에 있을 경우. 이 경우 식량, 보조금, 분배 몫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하게 되면 북한의 산전, 산후, 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는 240일의 산전, 산후, 휴가 외에도 식량과 보조금, 일정한 분배물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육교양법 제20조에서는 국가는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에게 산전, 산후, 휴가를 보장한다. 산전, 산후, 휴가 기간의 생활비와 식량, 분배 몫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산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임신한 여성들을 제때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그에 맞는 헐한 일을 시키며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노동시간 안에 젖 먹이는 시간을 보장한다. 국가는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들에게 온군 생활비를 준다. 그대로 준다는 겁니다. 온군 생활비. 떼지 않고요. 자르지 않고. 여기서 보게 되면 첫째로는 임산부의 보호, 둘째로는 식량 공급, 셋째로는 보조금 지급, 넷째로는 일정한 분배물, 다섯째로는 임신 기간 동안의 보건 의료 지원, 여섯째로는 해산방조, 일곱째는 산후 건강관리, 여덟째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노동보호, 아홉째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 열째 생활비 지원 등 여성 노동자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 방안을 법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또 여성권리보장법 제35조에서는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여성들에 대한 사회보험제를 철저히 실시하며 병 또는 부상 같은 이유로 노동 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여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치료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일시적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무조건 치료 조건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성권리보장법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 여기에서는 제50조 출산의 자유조항이 있습니다. 여성은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적으로 여성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장려한다. 3태자, 다태자를 낳아 키우는 여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 의사를 두며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돌린다 라고 법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출산의 자유와 더불어서 자녀를 부양하는 여성, 다자녀 아동의 경우 다수의 이런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육교양법 제21조에서는 국가는 한 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유급으로 일정한 기간 산후휴가를 더 준다. 3명 이상의 쌍둥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일정한 기간 옷과 포단, 젖제품 같은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르기까지 보육, 양육 보조금을 주며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일견을 따로 담당시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봐준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또 남성과 평등한 거래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참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간부들이 직권을 이용한 성범죄 행위들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 형법에서는 강간, 미성년 범죄, 직권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형법 제192조 여성에게 금지된 노동을 시킨 죄, 금지된 노동은 여성들한테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노동을 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93조 강간죄,
폭행, 협박하였거나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이용하여 여성을 강간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양에 처한다. 둘째, 아팡이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륜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양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양에 처한다. 제294조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1항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행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양에 처한다. 2항 아팡이 행위를 여러 여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아팡이 행위로 여성을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양에 처한다. 제295조 미성인 성교죄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과 성교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양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양에 처한다.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일 수가 있을까요? 물론 북도 사람이 사는 사회니까 가정폭력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에서는 가정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온 동네가 달라붙어서 말립니다. 이혼하게 되면 공장 당뇨내에서 찾아다니면서 이혼 조정을 하고 설사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은 아이들이 양육을 맡는 여성의 편에 섭니다. 집은 아이들이 양육을 맡는 여성들이 가지거든요. 남자는 빈몸에 자기 옷까지만 들고 나오는 거죠. 나가지 않겠다고 떼다가는 노동단련대에 갑니다. 직행합니다. 노동단련대로.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살인 등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임신 7개월이면 감옥에 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북에서는 가정폭력이 만연하고 간부들이 위력에 의한 성추행과 성폭행은 공권력의 방어로 인해서 지속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북을 잘못 바라보게 된 이유는 일부 탈북자들이 허위증언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이 모두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북한에도 사회적 갈등이 있고 인권 침해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당과 사법기관이 그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국제사회가 탈북이라고 부르는 비법월경, 도강이 시작됐으며 국제사회가 말하는 인신매매는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중국과 북한에서 인신매매범들은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